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미 이 2시간 동안 3,500억 불 절충 시도, 김용범이는 일부 진전이다 또 입 털고 있고요. 김 장관하고 함께 러트릭 만났다.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 러트니까 또 만나긴 어려워. 많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만난다. 에이펙 전에 타결 가능성에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 계속해서 입털고 앉아있다.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예. 자리 쟁점이 한두 가지, 5비가 남았어? 기대되는데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된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 막바지 단계냐, 이러니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막바지 단계는 또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김 실장은 자네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의제에 올라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 이탈고인데 알아서 하면 되고요. 웃자는 계속해서 지금 쪼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란지 웃자겐 쪽으로 쪼고 있다. 쪼은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별로 근데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뭐 그냥 안 한다. 그냥 아예 안 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구 공장 알바 하러 갔다. 요렇게 떠들어대겠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란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조직적 거짓말했다. 조직 관리자가 거짓말 지시 캄보디아 경찰에 돈 주고 풀어줄 것. 충남 경찰청 송환 피의자 석방시 해외 도주 증거 인멸 우려 가지고. 그러니까 웃자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자라니까 범죄자. 이 범죄자들 피의자를 갖다가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했는 게 누구예요? 더불어 이야. 자칭 진보 국회들 아니야 이거. 아니 국민을 갖다가 우리나라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갖다가 뜯어먹으려 했는 친구들을 갖다가 무슨 피의자 가지고 피의자를 갖다가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별쇼를 뭐야 가공장에서 일하려다 잡혔다고 말해라.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라. 아이고 뭐 잘들 하네 막. 매뉴얼 딱 있네. 캄보디아 경찰에게 돈 주고 작업할 테니 모두 풀려나면 시아누쿠 빌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같이 이동해서 계속 일할 수 있다 등등 지령을 전달했다. 아이 끝내준다. 예? 아이 실제로 가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 피의자를 피해자들이요.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더불어 국회, 과반 이상 다 차지해먹고, 거대 여당 됐다 해가지고, 지금 뭐 대놓고 무협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처자빠졌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이거 보니 전에 또 그거 생각나네. 안민석이가 그 뭐야, 그, 장자연 씨, 사망 건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윤머시기 또 데려가지고 대놓고 구람 쳤지 이거. 한번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해가지고 이 빨아먹고 해가지고 뒤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랬죠. 뭐 그 버릇인데 그대로 나온다. 넘어가고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 종이 기록 안 보면 무효. 위법 수집 증거 무관. 또 떼쓰네. 에이그 전현이 나왔네. 전현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캄보디아 건 가지고 군사행동 탄핵했다며. 이런 개념 반바람. 개념이 하나도 없네 개념이. 그 여자니까 군대도 당연히 안 갔다 왔고 개념 하나도 없이 세상에 캄보디아의 군사행동 탄핵을 했다며. 대단하다 정말 정말 진짜 대단하다. 전현이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 수집 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된다. 계속해서 이재명 소원술이 탄핵하고 자빠진 거죠. 이거 뭐 이래 떠들고 쳐자빠진다. 웃자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연구원들 있다. 저 얘기했잖아. 이 대법원에 연구원들 다 있다. 이 지금 이 바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뒤다 봅니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더불어 국회들 자칭 진보 이하 더불어 이하 자칭 진보 이 국회들 지거들 보좌관들 올려준 거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니거들도 똑같이 가지고 보좌관 다 자르고
솔선수범하에 다 직접 다 해라. 이거 판때기 만드는 것도 다 직접 다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차고 자빠졌네. 최민희 MBC 간부 퇴장. 뭐야? MBC는 친더불어인데 왜 간부 퇴장이냐? 언론 자유 위협, 친국힘 편파 보도. 뭐야 이것도. 비공개 국감서 보도 편파성 지적하며 MBC 본부장 퇴장 명령 논란. 최민희 하는 게 그렇지 뭐. 기자협회 언론 독립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고. MBC는 사실상 뭐 더불어 기관 방송 아니에요? 기관지 방송 아니에요? 뭐 간단한 코멘트 합니다. 뭐 이런저런 지극끼리 가지고 뭐 어쩌고 나오는데 뭐 언론 노조 MBC 본부 이거 뭐 관심 없고요. 이거 지금 추미애, 최민희 등등 이런 수준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 추미애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추미애는 우자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왜 추미애를 저거 자꾸 해가지고 쓰냐? 우자가 더불어 쪽에 있다면 브레인이라면 저 주미애는 안 쓴다. 최민희 이거 뭐 수준도 안 되고 안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써서 뭔 꼴 납니까? 더불어표 잘 깨묻고 앉아있죠. 잘 돌아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북한 세무기 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발사 정은이 참관 안 했다. 예. 미사일 구체적인 기종 세부 재원 공개 안 했다. 이래 됐네. 어이구 타겟 포지션하고 터트린 거 아이고 두들팬 거. 예,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 20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몽등판 뭐 발음 힘드네. 목표점을 강타했다. 요 함경북도까지 날아갔다고? 함경북도까지 날아갔으면 거리가 좀 된 것 같은데. 단거리 미사일이죠. 단거리면은 보나 마나 뻔한데 에이펙 노리고 하는 건데 에이펙 노리고 하는 거죠. 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에 화성 11형 등 여러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후 167일 만이다. 그러면 당연히 에이펙이지 뭐. 에이펙 기념으로 해가지고 정은이가 미사일쇼 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본의 무역수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일본의 이거는 뭐 블룸버그 차트인데 수출이 반등했다 이거죠. 반등했다. 4월 이후 처음으로 해가지고 반등했다 이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일본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8월에 마이너스 0.1%에서 9월에 4.2% 요게 마이너스 0.1%죠. 그리고 9월에 4.2%로 증가하면서 2025년 4월 이후 4월 이거죠. 4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처음 증가했다 이게 되고요. 2015년 2월 요 큰 거죠. 짝대기 긴 거.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장비 부품 수요 약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4.6%인데 못 미쳤고요. 한국 수출도 마이너스 4.4% 감소하고 호주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 11.1%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수출은 5.8%, 아세안 지역 수출은 8.0%, EU 지역 수출은 5.0%, 러시아 수출은 7.0%, 중동 수출은 18.5%로 증가했고요. 일본 수입을 또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수입은 YOY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8월에 마이너스 5.2%인데 9월에 3.3%로 이것도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포지티브 영역으로 올라갔고요. 수출보다 근데 더 늘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고요. 연료 보조금하고 공공서비스 요금 할인 등 일본 정부의 소비 진작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산업재와 소비재 구매 증가를 촉진했다라고 평가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조치에 힘입어 앞으로 예상되는 거 있죠. 이거에 힘입어 수입 증가세는 연말까지 견조하게 탄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수출이 9조 4,137억 엔 그리고 수입이 9조 6,483억 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죠. 덕분에 8월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2,428억 엔 적자였는데 9월에도 마이너스 2,346억 엔 적자로 시장 예상치는 원래 9월에 해가지고 220억 엔 흑자였는데 크게 못 미쳤다. 뭐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일본 전쟁 국가, 전쟁 가는 국가가 되나, 다카이치 트럼프 중국 위협 빌미 추진.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이미 이거 아베 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예, 평화헌법 개정 곳에. 이거는 아베 때부터 이미 노리던 거고요. 다카이치가 아베 옆에서 사진을 왔다가 많이 찍기도 했고요. GDP 대비 방위비 2% 시점 2년 앞당겼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시다 때 이미 GDP 대비 방위비 2% 해가지고 목표를 갖다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 뭐 다 나온 거고,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요. 고이즈미 나와서 떠드네. 예. 뭐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우짜가 해가지고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연합지라시에서는 뭐 방위비 얘기만 하고 치우는데 우짜가 그냥 관련해가지고 다른 얘기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기사에 보시면 되는 거고. 마우스가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는데. 네, 요거는 해가지고 우짜가 로이터 기사인데 링크는 어차피 잡아놨고 편의상 캡처만 했습니다. 예, 핵 발전이죠. 뉴클리어 파워. 핵 발전이 새로운 일본 일본 총리 에너지 정책에서 핵심이다. 이 말이 되겠죠.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카이치가 에너지 안보하고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전력원 뭡니까 핵발전소 전력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핵발전 원자력 발전, 핵발전, 뭐, 원자력 발전은 안 돼. 오늘 우짜는 그냥 뭐 핵발전이 납니다. 핵발전의 신속한 부활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갖다가 밝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라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겠지요. 예, 넘어가고요. 이거는 금덩이입니다. 금덩이가 어제도 또 내렸네요. 마이너스 0.42% 하락해가지고 1온세 4107N N이라다 4107달러가 됐습니다. 장중에 로우가 어이구 4000까지 위협받았네. 4000 위협까지 받았네요. 하이는 4159.45달러 우리 되네.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22평선 암 찔렀죠? 예, 찔렀습니다. 요거 금덩이가 왜 이렇게 되고 은덩이가 지금 계속해서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우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오늘 또 베센트 얘기 밀어놨던 거 숙제로 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량이 애매해서 우짜가 내일 따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시스템, 구질서, 뭐 구질서라 해야 되고 구시스템 그러니까 뭐 달러 이런 쪽이죠. 예, 그쪽의 반격이다라고 우짜겐 쪽으로는 이미 어제 해가지고 살짝 코멘트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는 우짜가 분량 때문에 오늘 뺐는데 내일 말씀드리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는 해가지고 어제도 똑같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0.29%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로우가 47.52달러, 하이는 49.2. 요것도 보면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은덩이는 금덩이보다 먼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미리 움직이죠. 해가지고 22평선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1달러에 48.52달러 이래 됩니다. 요거 뭐 우짜겐 쪽으로는 이번 일요일 아니구나. 지난 일요일에 가지고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타이밍이 좀 그랬다. 뭐 원래는 우짜가 그거보다 더 빨리 포스팅 하려 했는데 한 2주 전에 포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 그때 하면 좀 그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했는데 타이밍이 그래도 재수로 좀 맞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 은행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04% 거의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98.8999 이렇게 됩니다. 99 보자. 아이고 위로 올렸네. 해가지고 하이가 99 아이고 99 뚫었었네요. 하이가 99.139 되고요. 로우는 98 뭐 이거는 뭐 패스하고 하이 요래 되네. 요거 돼가지고 지금 이제 99 돌파를 앞두고 다시 해가지고 살짝 뭐 변동이 없으니까 뭐 내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하이가 마이너스 0.04% 해가지고 거의 변동이 없었다. 뭐 이래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평선 위로 올라가 있고요. 보자. 예, 뭐 추세 새로 해가지고 그린다 하면은 아직까지 뭐 저 가지고 좀 뭐 변동이 좀 그래 뭐 트렌드 자체가 뭐 위협받았다 그래 막이 좀 그렇고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있고 이런데도 이 꼴이 나고 앉아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 미국 달러 해가지고 대비해서 원화 값이죠. 보시면 어제 가지고 0.02% 달러 기준으로 0.02% 좋아진 건데 뭐 이것도 뭐 좋아졌다 말하기도 그 변동이 거의 없었다. 뭐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 하단이 1428.82, 그러니까 1429원이고 상단이 1433원.
그럼 뭐 요즘 변동폭으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래 됩니다. 하여간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1433원 이래 되고요. 캡처한 시간이 문자가 7시 24분에 캡처했는데 1431원. 이제는 뭐 1400원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1410원도 안 보이고 1420원도 뭐 후딱 넘어가가지고 1430원이다. 대단하다 정말. 예, 넘어가고요. 이거는 엔화입니다. 엔화 차트도 똑같이 해가지고 엔화도 변동폭이 0.02%. 다카이치 이제 총리되고 이랬으니까 조금 변동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지고 1달러에 151.847엔 이래 됩니다. 152엔까지 갔었네. 아, 요래 되네요. 아, 다카이치가 저 우자가 뭐 코멘트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정을 좀 두드려 맞아가지고 모난 거는 좀 깎여 나가고 이런 좀 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뭐 블로그 와서 저 얘기해 주신 분 의견을 주신 분 중에는 다카이치를 갖다가 리즈 트러스 그러니까 영국 그 저 최단 기간 총리 있죠 여자 총리 그거하고 비연상이 된다 리즈 트러스가 연상이 된다 하셨는데 문자도 뭐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저 다카이치의 경우 억수로 불안합니다. 지금 억수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째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요거는 뭐 별도 기사를 안 하고 간단하게 차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데이터 소스는 케플러고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 이거에 되는데 인도가 러시아산 수입을 줄이겠다고 트럼프가 떠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그냥 트럼프 혼자 하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고 말한 트럼프의 말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정책 변화도 없었고요. 인도는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습니다. 요 노란 거, 예, 노란 게 이게 러시아산 원유입니다. 9월 25일 여전히 사고 있죠. 예,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9월 대비 이거는 9월 25일까지 데이트인데 9월 대비 25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25만 배럴 증가한 180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이고요. 인도 전체 수요 중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달하고요. 상징적인 조치로 혹시라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 줄이는 양을 10만에서 20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1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 정도는 줄일 것 같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깨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거는 우자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만든 자료고요. 보시면 비주얼 에이지 그러니까 각 국가별 해가지고 뭐 평균 연령이라 해야 되나? 평균 연령, 뭐 중간 연령, 뭐 이래 되겠네. 그래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좀 더 키우자. 여기 2024년 데이터입니다. 2024년 데이터 기준인데 보시면 일본이 50, 그리고 여기는 유럽이고요. 미국은 39세, 그리고 캐나다는 43세. 뭐 전반적으로 뭐 선진국들은 다 거의 다 늙었지요. 늙었습니다. 이런데 아프리카는 야 무슨 17, 15, 16, 19 아이고 여기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 또는 가장 젊은 대륙으로서 21개국 인구로 숫자로 하면 7억 9천만 명이 됩니다. 이들의 중간 연령이 20세 미만입니다. 20세 미만. 진짜 젊죠. 이렇고 유럽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지역, 가장 늙은 대륙이 돼서 평균 중간 연령이 43세고요. 아시아의 경우 아시아는 엄청 크죠. 예, 아시아 뭐 이런 엄청 큽니다. 중동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럴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중동까지 넣는데 하여간에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시아 하면 뭐 요렇게 들어가겠죠. 뭐 러시아는 여기 유럽에 붙을 수도 있고 아시아에 붙을 수 있고 그거는 러시아 마음이고 하여간에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일본이 무려 50세입니다. 중간 연령이 50세입니다. 인구 통계상 중간 연령이 무려 50세나 된다. 우짜보다 나이가 조금 작긴 하지만 하여간에 무려 50세란다. 전체 인구에서 중간 연령이 50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고 46세나 되네요. 그러니까 요래 되는데 아시아는 일본이 중간 연령 50세가 되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중간 연령이 20세입니다. 이러면서 가장 늙은 국가하고요. 가장 젊은, 뭐 가장 젊다고 하긴 그렇다. 매우 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쪽이 그렇다. 이게 되고요.
예, 뭐 중동 나와 있고 아프리카 해가지고 탑 3 해가지고 가장 늙었고 가장 젊은 국가들 해가 나와 있죠. 예, 뭐 헬레나 나와 있고 뭐 레바논, 가자 뭐 하여간 전쟁 나서 사람 많이 죽는 데가 인구가 그래가 저 평균 연령이 중간 연령이 낮습니다. 좀 그렇죠? 좀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그 의료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꼴이 나는 거고요. 일본 뭐 아시아는 일본이 1등, 홍콩이 2등, 우리나라가 3등. 예, 아주 자랑스럽네. 예, 뭐 이러 됩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잘 넘어가고. 예, 요거는 평소에 보시던 그게 아니죠. 예, 보시면 모로코 월드 뉴스라고 되는데 평소에 보시던 저 뭐 야후 뉴스나 연합 지라시 같은 거는 패스하고 야후 뉴스나 뭐 알자지라 이런 게 아니고 모로코 쪽 월드 뉴스입니다. 모로코 뉴스입니다. 이걸 우짜가 왜 가져왔냐? 야, 차이나 백도 아이고 하오 모로코가 어떻게 해가지고 배터리 무역 전쟁에서 해가지고 핵심이 됐냐? 모로코가 어떻게 핵심이 됐냐? 이 말이죠. 근데 요 제목이 중국의 뒷문 백도다 이래 돼 있죠. 말씀드려봅니다. 요 기사는 우짜가 또 링크를 잡아놓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링크 눌러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로코 월드 뉴스의 제목 기사처럼 모로코는 중국의 뒷문이 되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했죠.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어디서 지금 제조립되고 있는지 제조립입니다. 제조립되고 있는지 트럼프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우짜경적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데이터를 보면은 좀 엉망진창으로 나오죠. 예, 하여간 누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다 이래 되고요. 하여간 중국산 전기차가 재조립되는 곳은요 베트남 아닙니다.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예? 이거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이거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중국산 전기차가 재조립되는 곳은요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이 아니고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자, 워싱턴이 중국 공장을 겨냥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외부로 공장을 이미 이전했고요. 이름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이전했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새로운 전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 광산, 배터리 화학 물질, 기가 팩토리, EU 규정을 주사하는 조립 라인 등 모두가 무역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모로코에 가 있고요. 모로코는 단지 모로코를 해가지고 이 생산 시설을 갖다가 재조립하는 거, 이 시설을 갖다가 이전하는 거는 그저 관세만 피하자 이게 아니고 다른 국가 뭡니까? 모로코라는 국가를 이용해서 중국이 무역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짜가 좀 전에 EU 규정을 준수하는 조립 라인이라고 했죠. 이거 중국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게 누구다? 유럽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싱턴, 즉 미국은 이걸 갖다가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캐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질질 늘어진다. 미국 러시아 에너지 부분 추가 제재 즉각 우크라이나 휴전 나서야 된다. 자, 요거는 트럼프 가지고 뭐 입 털고 이랬죠. 뭐 트럼프 곧 만난다. 뭐 에이펙 전에 만난다 이랬을 때 우짜가 뭐랬습니까? 기존에 스케줄대로 나와 있는 거는 몰라도 갑자기 급 해가지고 만남하겠다 이런 거는 그 예정대로 되는 게 그러니까 지구가 떠드는 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이미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허접한 이 블로거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하고 뭐 회담하니 나발이니 뭐 거의 쫑나는 분위기죠. 예, 쫑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가 우짜는 뭐 트럼프가 곧 푸틴 만난다 하는 얘기에 그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석유 대기업 두 곳 자산 동결, 그러니까 제재를 갖다 추가한다 이거죠. 전쟁 자금 조달 능력 약화시킬 것. 좀 전에 우짜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추가한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저주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 누가? 트럼프가. 바이든 당한 거 보면 기억나면 이 짓을 하면 안 될 낀데 이러고 앉아 있다. 대단하다. 트럼프가 뭐 좌충우돌 뭐 타코짓 하고 정신없는데 그런 와중에 점점 우크라이나 저주라는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 EU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 성공했잖아요.
안 그래요? 관세 해가지고 EU한테 돈 뜯어먹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EU 편의를 좀 봐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래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차트 보시죠. 트럼프가 해가지고 러시아 제재, 에너지 부분 제재, 추가 제재를 한다 이렇게 하고 뭐 지금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지금 연합 찌라시 이것들은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그 저 장관들 부동산 관련 건 이거 뉴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예? 진짜 찌라시야 진짜 찌라시 예? 뉴스도 전할 건 하나도 안 전하고 개똥 같은 것들만 전하고 자빠졌는데 하여가 이러니까 웃자가 해가지고 연합뉴스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별도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우자 말씀드린 거 해가지고 넘어가면 우크라이나에 계속되는 드론 공격하고요.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 덕분인지 몰라도 서부 텍사스유가 어제 가지고 3.74%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59.38달러가 됐습니다. 겨우에서 59달러 위로 살짝 올려놨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러시아 사잘롬바타에 있는 MOL 뭐 이거 우자가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MOL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아 사잘롬바타에는 MOL 정유 공장이랑 루마니아 페트로텔 루코일 공장에서 화재 및 폭발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안에. 참고로 헝가리에 있는 정유 공장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요. 루마니아 공장, 화재 및 폭발난 루마니아 공장은 러시아 루코일, 여기 저 자회사입니다. 예, 여기 자회사 요 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애들이 자폭 공격을 하나?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 계속해서 터진다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거 링크는 잡았고요. 우자가 그냥 캡처만 제목만 캡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서프라임 랜더, 프리마 랜드 캐피탈 파트너스가 예, 파산 모의 신청을 갖다가 날렸다. 이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마랜드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자 지급을 몇 개월째 못하면서 진행된 협상 끝에 결국에는 채권 디폴트로 인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 뭐와 관련됐냐면 이게 서브프라임 그 대출, 특히 자동차 대출하고 관련된 겁니다. 요거 프리마랜드의 경우 어떻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판매점에 요 자금을 갖다가 제공하다. 그러니까 뭐 대출 지원했다 이거죠. 이 하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파산 문건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 추정액을 각각 5억 달러 미만으로 기재했다. 이게 됩니다. 자산 5억 달러 미만, 부채 5억 달러 미만. 쌤쌤이 잘 됐죠? 하여간 이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이거 서브프라임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쪽은 해서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다. 우자가 이 관련 뉴스도 이미 지난주에도 또 한번 전해드린 바 있고, 그 자동차 부품회사 그것도 순정 대비 50% 반가에 하는 회사도 자빠졌다고 우자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지역은행하고도 관련돼 있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요즘 뭐 공식 데이터가 나오니까 필라델피아 패드에서 나오는 차트인데 간단하게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필라델피아 패드에 따르면 비제조업 정규직 고용 요즘 풀타임 나와있죠. 퍼머넌트 디스피트. 그러니까 요게 지금 퍼런 겁니다. 퍼런 거. 퍼런 거에 뚝 떨어졌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7.8에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패드에 따르면 비제조업 정규직 고용이 10월에 급락하면서 급위축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7.8까지 찍었고요. 여기 오렌지색 요거는 뭐냐면 해가지고 템포러리 나와있죠. 예, 파트타임 그리고 템포러리 나와있죠. 요거 자체는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정규직이죠. 예, 비정규직은 오히려 반등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반등해서 올랐다 이게 됩니다. 핵심 뭡니까? 비정규직은 그나마 파트타임 일자리는 그래도 유지되는데 정규직 그것도 비제조업 서비스업 쪽에 해가지고 정규직 고용도 계속해서 트렌드는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리세션 등등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뭡니까? 실업률이죠. 실업률. 예, 실업률 뭐 고용 뭐 이런 거 실업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깜깜이라 가지고 뭐 제대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 말할 게 없네. 그럼 보니까. 야, 이가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자가 어제 말씀드렸던 베센트 건입니다. 요걸 갖다가 편하게 우자가 편하게 하려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저 뭐 노란 딱지는 고사하고 이게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자가 캡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이래 가지고 말씀드리죠. 딸랑이 요거 하나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베센트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10월 16일로 기억하는데 10월 16일에 저 CNBC에 나가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웃자가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 8월에 다소 불안한 듯이 보였던 중국 측 하급 무역 담당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 이름이 리광동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베센트가 말하는 리광동은 누구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민 리청광입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이름을 갖다가 잘못 말했다 이게 되고 하여간에 8월에 다소 불안했던 중국 측 하급 무역 담당자가 뭐라 말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정방료를 갖다가 부과하면 중국이 글로벌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중국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다. 나는 베센트는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게는 중국이 시행하려는 히토류 수출 규제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어차피 뉴스에서는 다 나왔죠. 뭐 강력한 수단 가지고 있다. 웃자는 웃긴 소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중국하고 세계 간의 대결이며 미중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한 바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베센트의 발언은 미중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후 나왔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중 양측은 서로의 경제적 강점을 겨냥한 주요 무역 조치를 시행해 왔지요. 중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전기차, 전투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돌린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선박에 대한 새로운 관세와 정방료 해가지고 우자 이것도 뭐 길게 좀 말씀드렸죠. 정방료 먹이는 거로 대응했고 중국도 똑같이 해가지고 너가 우리 배 해가지고 요금을 먹이다가 우리도 똑같이 먹이자 그래가지고 우자가 요거 중국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틀 전에 말씀드린지 3일 전에 말씀드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참고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히토류 광물뿐만 아니라 히토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중국산 히토류가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도 베이징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참고로 우자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던 거 그대로 뺏겨서 중국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베센트는 중국의 조치가 대응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 소재에 대한 통제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을 턴 바 있지요. 베센트의 어조는 워싱턴이 이 문제를 단순한 양자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베센트에 따르면 핵심 산업 투입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경제 국가의 위협이 된다. 따라서 워싱턴은 유럽, 호주, 인도, 캐나다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공동대응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히토류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소재의 채굴과 정제는 이것만 해가지고 중국에서 서방이나 미국이나 그저 어젠가 해가지고 또 호주하고 계약했죠. 이런 히토류 소재의 히토류 채굴과 정제에는 최소 수년간의 투자와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5년 현재 중국이 글로벌 시장, 특히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강력한 우위를 갖다가 어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덕분에 히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한 상황은 관세와 수출 금지와 같은 경제적 도구가 협상보다는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뭐랍니까? 11월 1일부터
베센트가 문자가 코멘트 해드렸죠. 11월 1일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계속해서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펙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 떠들는지 모르겠지만 에이펙이 우리나라는 패스하고요. 미중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우짜겐 쪽으로 평가하고 미중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양측을 더욱 심각한 대립으로 몰아갈지는 이번 무역 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와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우짜겐 쪽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보면요. 베센트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실패 요인은 고성능 칩의 99%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센트의 발언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언제 화약고가 될지도 모를 섬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TSMC 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어차피 네덜란드 ASML의 리소그래피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중국에게도 대만 TSMC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TSMC를 해체해서 미국으로 엔지니어들을 데려가면 중국도 똑같이 TSMC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을 데려가면 되고요.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몇 년 안에 중국에서 EUV 리소그래피 기술이 도입해서 개발해서 도입되면 상황은 아주 평화롭게 해결되겠죠. 대만 뭐 요즘 해가지고 뭐 IMF 해가지고 뭐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잘한다 좋다 이러는데 문자가 보기에는 뭐 TSMC 빼고는 별로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3일 아직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